먼저 5월 20일 1일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래량 집계 오류인가요? 어제 제목은 어제도 거래량 집계 오류인가요? 였는데요. 거래량 줄어드는 모습을 나날이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매도 물량 오늘 소폭 증가했고요. 아무튼 요 꼭지가 미세하게나마 살짝 높아지고 있다는 말은 매도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 오늘은 전세 물량이 약간 늘어나긴 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구간에 있어요. 많은 구간. 요 부분을 계속 말씀드려요. 아니면은 쫄려가지고 너무 성급한 요 모습만 보고 내려가는 모습만 보고 너무 성급한 결정을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여전히 많은 구간에 있다라는 이 말씀까지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야 내려가고 있네 라는 요 부분만 보실 거고, 누구는 여전히 많네 라고 보실 거고, 누구는 이 두 가지를 다 보시기도 하실 거고, 그래서 한 번씩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월세 물량이 대구처럼 늘어나는데 잘 없죠. 조금 요때 살짝 꺾였을 때 야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때 이후로 약간 이상하다 했는데요. 지금 아무튼 추세선 하단 부분에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전체 임대 물량은 18,000건, 여전히 많다. 어제 방송 내용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었죠. 19,000건, 18,000건, 한 700개 정도 줄어들었다. 그동안 매도 물량은 2,500개 정도 늘었었나요? 분양권 물량은 얼마나 많이 늘었고요. 분양권 물량은 또 얼마나 많이 늘었고요. 분양권 매도 물량은 한 400건 정도 늘었나요? 중간중간에 입주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전주 대비 지금 물량 한 40건 정도 늘어났습니다. 분양권 매도 물량. 그렇게 많은 거래가 되어도 매도 물량은 늘어만 간다. 희한합니다. 미분양 물량은 13,000개 정도가 있어요. 숫자를 다 더하지도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제가 달서구, 남구, 북구, 서구, 동구, 수성구까지 더했을 때 여기 물량 전주 대비 플러스 한 70개 정도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전주 대비 30개 늘어났다는 말은 중구 지역에 생각보다 분양권 거래가 제법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매수 의지수는 10. 이거 의미 없죠. 아직까지 없죠. 이게 급반등하는 모습. 급반등하기에는 억누르는 요인이 너무 많다. 결국 이 매도세가 이 매수 심리를 계속 누를 수밖에 없는데, 이 매도세라는 것은 이 매도 물량들의 합이겠죠. 이 매도 물량. 그냥 아파트 매도 물량, 그것만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이면에 있는 뭐 전세 물량, 월세 물량, 미분양 물량, 분양권 물량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는 그냥 아파트 매도 물량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54건 중에 1건, 54건 중에 신고가 1건. 이 54라는 숫자, 5자로 시작하는 숫자 도대체 얼마 만에 보시나요? 난나나님, 8월에 사라고 단톡방을 운영한다? 제가 8월쯤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특례 관련해서 말이 있었어요. 특례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한 6월달쯤 분기점이 될 것이고 위에 달라질 것이다. 6월달 말쯤 되면 특례 보금자리론 1차분 39.7조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꽁냥꽁냥 했다가 또다시 2차 특례 20조 원 정도를 8월달쯤 되면 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또 분명히 시장에서는 야, 또 돈 푼다. 역시 정부에서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아파트 이거를 띄울 수밖에 없어. 그거 띄우는 순간 소비가 착살이 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 돈을 다 때려 박음으로 인해서 소비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야 그래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파트밖에 없어. 건설 사업밖에 없어. GDP 중에서 뭐 7.6%를 차지하니 뭐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걸 할 수밖에 없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죠. 또 그때 되면 또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때 되면은 또 특례가 또다시 풀리면서 또다시 꿀렁할지는 모르겠지만, 시뮬레이션 제가 거래량 예측했는 거 여기 한번 꿀렁하고 나서는 이게 지금 1400건대 7월 8월달 1400건대 1300건대 요 예측했는 게 이것이 특례 보금자리론 20조가 투입되었을 때의 효과라는 겁니다. 40조가 투입되었을 때는 1800건대의 거래량이 나와줬고요. 일시적으로 꿀렁했다가 이 돈이 소모되는 내년 1월 말 특례 보금자리론 1년 동안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몰라 그 다음에 또 뭐 특특례 보금자리론 나올지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충분히
뭐 어떤 이야기든지 끌고 와서 자극할 만하죠. 제가 만약에 공인중개사라면 분위기 좋아진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 자료를 보면서 최대한 긍정적인 면을 뽑아내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54건 거래량을 보십시오. 이게 작아 보이십니까? 물론 70건, 80건 많은 거래량에서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한창 거래량이 적은 700건대의 거래량이 나오던 무렵에 대구 거래량이 1일 거래량이 보통 나오던 게 28건 나오던 이 거래량이 지금 54건입니다. 이거 결코 적다고 보기 쉽지 않을 겁니다. 많은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디서 약을 파냐부터 또 온갖 사람들이 반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온갖 댓글을 달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설득당하려고 여기 오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대로 이거 믿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맞더라, 과거에 일부 맞았더라, 그렇게 해서 추종하고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스라이팅 할 생각도 없고 요 흐름만 계속 살펴보고 결정은 알아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갑자기 이 직거래 비율이 높아지진 않았어요. 아파트 시장에서 직거래 비율이 높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분양권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요걸 나타냈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지면 직거래 비율이 서서히 높아지는 현상이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요거 잘 안 가지고 오다 가져왔습니다. 이 54자의 거래량은 정말 본 적이 지난주에 48도 나왔었네요. 갑자기 확 줄어들었는 건 아니네요. 근데 약간 여기 보시면 주간 거래량 기준으로 400건이 나왔어요. 뭐 지난주, 지지난주 휴일이 끼어 있었는데 요때 기준으로 한 390건 나눠보고 지금 400건. 그 전주에는 450, 478, 434, 413, 356이 나온 주간도 있었고요. 웬만하면 400을 넘어가던 그 거래량 분위기에서 뭔가 조금 이상하죠. 갈수록 집값이 막 1억씩 올랐어요. 뭐 했어요? 빨리 집을 사라고 엄청난 자극을 해대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3% 후반대의 주담대가 나왔어요. 대박이라고 엄청나게 홍보를 해요. 어서어서 집을 사라고 난리를 치는 이 현상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있어요. 3% 후반의 주담대까지인데 집 안 사면 언제 도대체 집 살 건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안 사고 있더라는 거죠. 도대체 뭘 해줘야 집을 살 건데? 라는 이런 느낌.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올릴 확률이 또다시 서서히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동결이다, 내린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창용 하는 총재님께서 하락이라고 단정 짓지 마라, 아니다,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언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다 묻혀버리죠. 금방 묻혀버립니다. 만촌 3정 그린코아 에듀파크 9억을 올랐었어요. 대박이에요. 만촌 3정 옆에는 친구가 함께 있습니다. 요거 만약에 막 11억 12억 좋아요. 과거에 신고점처럼 누군가가 한 12억 13억에 샀어요. 뭐 대박 상승하네. 나도 가서 사야지. 이거 안 되죠. 이거 안 하죠. 그러면 그 반사 효과를 친구가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게 과거에 많이 나타나던 그런 모습들인데, 요즘에는 비싸게 샀네? 그래. 요 정도 느낌. 비싸게 샀네? 나도 따라 사야지? 이런 느낌이 좀 덜하다는 부분이 있죠. 월성 2평형 세상 48평형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의 고층. 전형적인 거래 모습. 48평에 10억까지 갔었어요. 10억을 넘었었어요. 평당 2천만원. 여기가 여전히 인기는 많고 비싼 곳은 맞아요. 평당 2천만원 갔던 곳이
지금은 1,500만 원 수준? 네, 1,500만 원 수준으로 내려와 있고, 다른 곳은 뭐 평당 1,000만 원 수준도 수두룩하니까요. 힐스테이트 황금동, 여기도 10억을 갔던 곳이 7억. 이거 지금 고층임에도 불구하고 하락률이 한 36% 정도 되나요? 36%? 뭔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 30%, 마이너스 30% 하락에서 여기에 가격에 때 집결하면서 뭔가 이제 눈치를 보다가 밑으로 슬금 한 개씩 이탈하는 모습, 요런 느낌이 살짝 들지 않나요? 어제 거래량 어제 거래 가액과 오늘 거래 가액을 보니까 조금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요. 태왕 유성 하이빌 이런 거 거래 공백들 좀 있죠. 네, 가격 6억, 7억, 8억 동네별로 요 가격이 좀 나눠집니다. 축전년 동안 IBC 5억 중반. 아까 뭐 월성 3정, 월배 3정 그런 것도 뭐 층수 괜찮고 하면 5억 중반까지도 보는 모습. 만천 우방타운 2단지 가격도 30%? 35% 정도 빠지나요? 이 30%에서 살짝 고층임에도 불구하고 살짝 미끄러지는 느낌? 계룡 21은 가격, 이 고점 가격이 좀 시원찮나요? 25% 정도의 저층. 침산 화성파크드림 25% 정도 느낌. 월성 월드 메리디앙 41평 저층입니다. 저층 35% 정도 느낌. 주곡 3점 그린코어 더 베스트 30% 이상 빠지는 부분. 댓글 요거 가격만 살펴보고 댓글 잠깐만 볼게요. 평리 부르지오도 평당 1,000만원, 평당 1,000만원 그 정도. 월성 협성 유폴의 가격 고점 대비 40%에 6층인데 40%? 아, 여기는 좀 맞죠. 여기 좀 지나치게 비쌌었죠. 네, 계룡 21 가격 30%보다 조금 덜 빠지는 모습. 수목원 제일 풍격제 40% 가까이의 고층. 이것도 신축이라고 한창 2018년도에 입주했고 2020년 이맘때쯤에는 외곽이라는 것이 눈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여기가 대곡 2지구인가요? 뭐 3지구인가요? 이 외곽이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왔을 거예요. 숲세권 아름답게 포장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더랬죠. 힐스테이트 대장도남 가격 얘는 힘을 잘 못 쓰는 모습. 네, 고점도 크게 형성하지 못해본 모습. 3억 거래량도 이제 다 끝나갑니다. 30% 정도, 35%, 25에서 30%, 30%, 35% 신천자이도 35% 정도. 30%보다 살짝 더 빠지는 느낌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 30%. 평리 푸르지오 40% 다시 좀 저층 기준으로 3억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고요. 우방 아이유쉘 거의 40% 가까이 되나요? 35% 정도 써둘게요. 저층. 크게 급반등이나 뭐 달라지는 부분들 보이지 않죠? 댓글 잠깐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장기적으로 한두 군데 말고는 이후 아파트가 올라가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가을 정도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하향 가능성까지 몇 군데 몰려드는 것도 있죠. 평평하게 좋고 학군도 좀 괜찮고 그 연식도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몇 군데들 있죠. 장나라님 뭐 기다리고 말고는 그 자기 판단 다 설 수 있는 다 성인이잖아요. 네. 롯데 대구점 여성복 매장 운영하는데 신세계 때문에 힘들어요. 롯데 백화점 대구점 대구역 쪽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롯데 백화점 대구점 그럼 대구역 쪽은 거긴 뭔가 이렇게 뭐 유동인구가 많지 않죠. 유동인구가 그쪽으로 너무 끝쪽의 느낌 여기면 좀 어딘가 중간의 느낌이 나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그 뒤쪽으로도 시내권 기준 반대편 쪽으로도 많이 개발되고 하니까요. 아무튼 다 쏠리면서 백화점도 더 큰 데 가고 집도 사람들 더 많이 모여 사는 데 가고. 네, 이윤재님 반갑습니다. 화성파크 드림 대곡역 쪽 4.65에 164제곱미터 타려는 거 좀 기다렸다 타라고 말하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 164제곱미터요? 화성파크 드림 대곡역
전 상인 하청 파크드림이 이 가격인 줄 알고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네, 끝까지 님네. 아, 먼 길을 달려오셨습니다. 무려 방송 시작한 지 50분이 다 되어 가네요. 요즘 분양권이나 입주권 거래가 많다던데, 버머W는 8월부터 조합원 입주권 전매 제한에 들어가네요. 시장에 뭔가 영향을 끼치려나요? 뭐, 그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수성구 급매물들, 정리가 제법 됐나요? 됐는 거 맞나요? 계속 급매물만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급매물이 거래가 되고 나면 또 다른 급매물이 나오든지 아니면 거래가 소강 상태를 보이든지 아마 뭐 그냥 그런 흐름으로 계속 예측하고 살펴봤는데 요 근래 들어서 갑자기 오늘 수성구 거래량 몇 건 되지 않죠? 수성구 거래량 몇 건이나 되나요? 오늘 거래량 많지 않지 싶습니다. 오늘 54건의 거래량 중에서 수성구 지역의 거래량이 1, 2, 3, 4, 5, 6. 뭔가요? 이게 끝인가요? 수성구 거래량 이게 다인가요? 뭐 이런 모습이죠 뭐. 수성구 편입지요? 진짜 돈 있는 아파트는 호가를 안 내리더라고요. 네이버 광고하는데 돈 얼마 안 들거든요. 그냥, 야, 우리 아파트는 이 정도 가격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그 가격에 그냥 호가를 내놓는 거예요. 그 호가마저도 아무도 내놓지 않는다면은 이 가격을 얼마다라고 내세우기에 좀 애매하거든요. 지금은 호가를, 뭐 시장 가격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진 않죠. 진짜 돈 있는 아파트는 호가를 안 내릴 문제가 아니고 매물을 내놓지를 말든가. 여기는 우리만의 성역이다. 이런 느낌. 그게 좀 더 있어 보일 것 같은데요. 건당 거래대금 대형 평형으로 그리고 수성구 지역 거래 활성화로 인해서 가격이 반짝 올라가지만 이 또한 뭔가 이상하다. 또다시 이 크로스가 일어난다면 이 건당 거래대금이 2020년에 노란색 선과 그렇죠. 이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을입니다. 이 가을. 여름을 지나서 가을로 가면 역전될 수밖에 없다. 전세 가격도 혼란은 가을. 가을 쪽에 올 가을을 정말 어떻게 넘기느냐. 요것이 좀 주요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거래량 요 느낌 21, 23 요 느낌으로 말씀드리고요. 아마 오를 때는 아마 사람들 그랬을 거예요. 2017년 기억하니? 2019년 거래량 늘어나는 거 보이니? 2020년 분위기 느껴지니? 요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좀 애매하다. 여기에서 어디에서 유사점을 찾아야 되나요? 2017년 같은 유사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찾기는 좀 힘들어 보이네요. 네, 3억 미만 50%, 6억 이상 비율 7%, 8%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요. 수성구 대단하네요. 거래량 적었던 12월에 비해서 무려 3배의 거래량. 달서구는 2배밖에 거래량이 늘지 않았는데 수성구는 거래량이 3배 수준으로 늘었다. 다른 구보다 압도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난 거 맞습니다. 근데 요거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이 달서구와 수성구를 견주어 놓고 봤을 때 여전히 거래가 잘 되고 있는 것은 달서구가 맞네. 그전에도 잘 됐었고 지금도 잘 되고 있고. 수성구가 확실히 거래량이 막 폭발적으로 더 늘어나서 견인해가지고 대구를 살려낸다면은 요런 현상, 2017년 현상 같은 요런 현상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오늘 거래량 아까 제가 6건 세웠나요? 7건 세웠나요? 이런 식으로 절대 가격 자체가 대구 시민들이 아무나 접근할 수 있을 만큼 가격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분양권 11건 있었고요.
이렇게 거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찜찜한 것은 분양권 매도 물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직거래 비율이 36.7%. 가장 높았던 시절, 가장 암울했던 시절과 거의 유사해지고 있는 직거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월말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비율은 낮아지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좀 찜찜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5억 이상 거래되었는 곳들, 이게 뭐라고 7억, 8억, 9억 가던 그런 시절, 그런 시절이 있었더라라고 일단 이야기 속으로는 전해져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이 주간 기준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폭발적으로 전세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숫자 데이트 신고되고 1월 신고되는 건수 보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요 174라는 숫자만 한번 해부해 볼게요. 4월에 거래량 추가된 것이 40건, 5월에 거래량 추가된 것이 58건, 그럼 98건이죠. 98이라는 숫자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왜 174라는 거래 신고 건수를 보느냐. 그 이전에 신고되었던 2월달, 3월달, 1월달 작년 거래량 같이 부풀려져 있으니까 전세 시장이 엄청난 화랑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 임대차 3법 무력화되면서 이 신고 건수는 지 입맛대로 주무를 수 있다. 그러면 임대차 3법을 왜 마지막 제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전월세 신고제를 왜 그걸 제일 마지막으로 적혀놨나 모르겠어요. 왜 그거를 바로 시행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부동산 시장의 위축을 고려해서 전월세 신고제를 미루는 것 같아요, 계속. 왜? 전월세 신고하라 그러면, 야, 이거 내 신고해 놓으면 세금 다, 나라에서 다 뜯어갈 건데, 신고를 안 하던 사람들, 찝찝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저도 몇 번 찾아보고 공부해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죠. 괜히 사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막 세금 받고 막 이렇게 하는 부분, 월세 받고 뭐 전세 받고 해갖고 이렇게 소득을 야금야금 거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왠지 내가 이거 신고하면은 전월세 이거 신고하면은 정부에서 세금을 걷어갈 것 같다. 그게 좀 찝찝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까봐. 그러면 찝찝하게 생각하면 그쪽으로 대한 투자는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유예시키는 거 말고는 딱히 그 시스템도 다 갖춰져 있거든요.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엉뚱한 2월 달에, 지금 5월 달인데, 지금 3월 달에 거래들,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중간중간 섞여서 보고 있더라는 거죠. 서대구역 지역 전세가액 국평 기준으로 1억 9천. 동대구 신암동 국평 기준으로 전세가 2억.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제가 안 보여드리고 안 찾아드리면은 특정 여기 관심 있는 사람들만 이 2억대의 가격을 보지, 아니면 부동산 카페나 이런 곳에 가면은 이런 것들은 안 보여주고 제가 오늘 높은 가액은 안 가지고 오고 딱 2억 부분 요 몇 건만 가지고 왔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국평 기준으로 1억 7천의 전세 가액도 형성되고 있어요. 근데 일부 뭐 범어동 지역에 뭐 어디 비싼 전세를 가지고 오고, 저기 월성동 지역에 전세 매물이 다 빠졌다, 비싼 거 몇 개만 가지고 와서 그것이 마치 대구 시장 전체의 모습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전세 물량은 지금 대구 시내에 충분히 많고 전체적인 건당 전세 가격이 빠지고 있는 모습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건당 야, 다 오른다 하는데 이거 왜 이리 빠지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빠지는 게. 야, 특정 지역은, 인기 있는 지역은 전세 물량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이제 계속 전세가가 오른다는데 그거는 아주 일부에 불과하겠죠. 그러니까 이 평균적인 모습이 내려가는 걸로 나타나겠죠. 아이고, 이제 말이 너무 많았네요. 이제 마무리할 때가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저가의 4억 이상의 이 전세, 4억 이상의 전세, 이것이 올라가면서 집값을 다시 밀어 올려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는 힘은 좀 붙이는 모습입니다. 월세 거래량, 네, 나머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네.